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면은 이제 국토계획법이 다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양에 비해서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곳이니까 공부 효율이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항상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효과적으로 잘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겠는데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이 이제 충분히 되어가지고 그 개발 밀도를 약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개발 밀도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상 지역이 이 주거, 도시 지역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해당되겠죠. 자, 반면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힌트를 최대한 많이 얻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구역이 지정됩니다. 자,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3분의 1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 6인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이제 꽉 들어차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밀도가 꽉 찼고 그래서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이 개발 밀도는 곤란하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이 지정 대상 지역에 보면은 완화되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이제 본격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곤란할 때 란, 밀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완화 이렇게 밀란, 기완 이렇게 세트를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기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네요. 밀란, 기완. 아니면은 밀란이라는 브랜드의 가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사장을 기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더 이상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그 지정 기준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은 살펴본 대로 기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뭔가 꽉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뭔가 해볼 도리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묶어가지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딱 지정되면은 그 안에 지정 대상구역, 지정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추가로 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야만 시비가 없어집니다.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지정을 해야 되고요. 용적률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절차를 보면은 이 6위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서 그냥 6인이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별 포인트가 되는데 이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6위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용적률을
이제 원래 용적률을 100%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반으로까지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개발 밀도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더 강한 제한으로 축소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가번에서는 분명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세부 내용에서는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강화한다는 말만 있지 이 건폐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러면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앞에 내용과 다르냐 하면은,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교통, 환경 영향 등 개발 밀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상한이 필요하지만,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개별 건축물의 배치나 공지 확보,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유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맞고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50% 범위에서 적용한다. 그렇게 두 가지 사항이 다 맞게 되는 거고요. 다른 말하면 틀린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넘어가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주상공 지역 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러면은 주상공 녹부터 해서 녹관농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같이 또 살펴볼 게 성장관리구역이에요. 성장관리구역도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마찬가지로 녹관농자에서 지정을 했죠. 같이 비교해서 지정 대상 지역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지정 대상을 보면은 이 6위는 일단 전제가 녹관농자 지역이에요. 녹관농자 지역에서 이 아래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한 다음의 지역, 즉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이런 6곳의 전년도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숫자가 2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숫자 2가 이렇게 등장을 했죠. 20%, 2년, 20%. 그래서 다른 숫자가 나오면은 틀린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 기준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규모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경계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 보면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개발밀도 관리 지역에서는 이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없었죠.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이 심의 거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주요 차이점입니다. 옆에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심의만 거쳐서 지정을 해요. 그러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왜냐면은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심의만 거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의심을 거친다. 개심기 의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사실 받는다는 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개발을 딱 정지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치죠. 뭐 하고 싶어도 뭐 그렇게 못할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사실은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니까 주민들이 꼭 싫어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 해도 또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일정 정도의 부담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취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은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면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대학은 아닙니다.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한 기반 시설이 해당되고요. 이런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건기해가지고 지구에는 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3년 같죠? 그래서 3년이라고 그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이내에 수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부과 대상을 보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게 합니다. 200제곱미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 증축 행위에 해당되니까 나머지 개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만 그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이렇게 수치화 해가지고 부담률을 또 정하는데요. 이게 가끔 또 시험에 나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애써 사실은 이해를 해도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숫자가 큰 것이 클수록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큰 곳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일수록 더 기반시설 부담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고시설보다 위락시설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개수가 클수록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이런 공공시설이 더 많이 유발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유발 개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순서를 정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성이 따라요. 위험성이 좀 있죠. 판매 시설보다 종교 시설이 더 높을까 말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따지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고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자고요. 요거는 위로부터 유발 시설이 높은 거로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암기하는 겁니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위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화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종교시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종 판매를 했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이거를 일종 판매하면서 숙박했어요. 숙박시설 그렇게 숙박하면서 과로하다가 의료시설에 갔죠. 그래서 방창고 붙였어요.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 방창고를 붙였다.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일단 암기하시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시설 개수 숫자를 또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시고요. 일단 이런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는 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위락시설은 둘이 가서 하나가 되는 곳이죠. 2.1 관광 휴게는 일을 구하고 나서 해야지 일도 없이 관광 휴게해서는 안 되고요. 화수에 연달아 순종을 하면은 일사병 걸립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일종 마약을 판매하면은 113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숙박시설은 하루만 사용하는 거지 며칠씩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의료시설에 가면은 연구차가 있죠. 방송통신시설에 들어가 보세요. 8방미인 맞습니다. 창고 시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0.7 해당됩니다. 이 방송통신시설과 창고시설 사이에 이 나머지들이 위치합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물납을 인정할 수 있고요. 위에도 살펴보면은 이 부담 시기는 이 6위는 납부 의무자가 건축허가 혹은 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과를 받은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혹은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
건축법에서 보면은 뭐 계약을 하고 건축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를. 요때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에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 신고를 하고 시공 감리 절차를 끝내고 사용 승인을 받잖아요. 사용 승인을 받는데 이때까지 이 부과를 받은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받은 이 유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보칙 및 벌칙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가끔가다 나오니까 법률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 처분을 말해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돼요. 즉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청문을 열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개도 실실 웃는다. 어디에서? 청문회장에는. 청문을 하다 보면 참 웃긴 일이 많죠. 그래서 개도 실실 웃어요. 그렇게 암기하시되 반드시 이 취소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취소가 아닌 다른 것들은 청문회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 마쳤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그 내용만 아시면은 여기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이해하시고 전부 다 파악을 하셨다면 뭐 10문제 이상 당연히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8문제 정도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여기서 그 정도 맞으면은 성공적인 점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에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